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도 신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시골 어머니 집에 파리가 있는 경우 파리채로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도 모기도 잡으려고 하면 살고 싶어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발부둥 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온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리 생명체 어머니 집에 있다는데 이분이 지금 올림픽하고 한국이 너무 잘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파리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나를 잘못 탔으니까 비행기 타서 돌려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이 생명체들을 목숨을 아주 내 목숨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부득이 이 생명체가 예를 들면 모기라든지 이런 생명체가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 조곤조곤 자는데 어서 엥 해가지고 깨운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생명체들이 다른 나라 말은 몰라도 한국말을 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국말로 꼭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말로. 지금 여기에 어머니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 주실래요? 안 그러면 파리 몸을 바꾸고 싶으세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고 만약 안 나오고 있으면 몸을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해탈하라 하고 딱 이렇게 몸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또 나가면 그래 아시아나 타고 파리로 가거라 막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명체를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르지 말고 대화를 꼭 하시라고. 지금 전 세계 공용어가 한국어라는 거 알죠? 그래서 다들 전 세계 한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나무 하나도 자를 때 한국말로 하세요. 제가 이발을 해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잘라서 몸을 벗게 해줄까요? 뭐 이런 대화를 해서 해달라는 대로 했어요. 살짝 옆에만 잘라주세요 이런데 그 위에까지 자르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용실 가봤을 때 여기만 살짝 했는데 이까지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항상 사람으로 보고 여러분이 행동하신다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먼저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의견을 듣고 행동하잖아요. 이런 원칙을 꼭 지켜주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왔다 했을 때 바이러스하고 대화를 꼭 하세요. 제가 이번에 바이러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카톡을 했습니다. 하니까 왜 요즘 와서 우리 주위에 얼렁얼렁거리고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면역력을 키우게 도와주려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주위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곁에 가서 심지어 몸에 있어도 면역력을 키운 분들은 끄떡없대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면역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다닌대요. 그래서 다닐 때 여러분들 곁에 오면 인사하세요. 덕분에 면역력 키워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은 어떤 세균 바이러스하고도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면역력에 대해서는 덕분 스쿨 입학해서 공부해 보면 아주 자세히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승님 덕분입니다. 오늘 덕분 인력에 무심은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지만 분별심은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뜻 맞는죠. 이렇게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뭘 하겠나 보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 그거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서 이런 씨를
때려 뿌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역으로 그래 씨를 뿌리고 싶으면 뿌려라. 그래서 가을에 무슨 수확이 나오나 한번 봐라. 막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역설적으로 대지프 보시라. 내가 어느 구사력을 바르게 인과에 맞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살피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인물이네요. 엄마가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화나지 않게 해달랬는데 요거는 아주 쉬워요. 엄마가 화나지 않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화가 났다 하는데 화나지 않게, 이거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분별도 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 분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심해 있어주면 엄마가 화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안 될 때 상대가 화나게 하더라도 엄마가 어떤 분별도 하지 않고 무심해 있어주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해서 살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년이 될 뿐 아니라 상대에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심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또 두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상대가 나를 화나지 않게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손은 안 드시네요. 상대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분별하지 않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역시 덕분 서쿨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대단한 분 오셨는데 여러분 대단한 분 이름으로 축하 박수 실컷 쳐도 됩니다. 자, 내년쯤 회사에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고, 아무 걱정 마세요. 내년쯤 사업에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방향을 잘 잡으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성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이 변화라 해봤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똑같습니다. 회사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노력할 때 여러분이 주위에서 도움을 잘 받는 노력, 주위에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가 방향을 잡았다면, 지금 회사에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회사가 주위에서 도움을 잘 받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일이 없고 오히려 성장, 발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된다. 본인이 여기 뭐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은 잘 하십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요게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듯이 요게 인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될까 걱정하면 걱정 심은 덕분에 걱정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아주 대못을 박으세요. 혹시 몸값이 없으면 저한테 청구를 해주시고 대못을 팍팍 박아 놓으세요.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도 자신 있게 말하시라고요. 왜? 더 많은 분이 도움 줄 수 있도록,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지 앞뒤가 성립이 돼서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주위에서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은 항상 여러분의 인연들을 아주 볼펜 하나, 종이 한 장이라도 소중히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셔야, 그러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이런 생명체들이 다 내 편이 돼서 도와줍니다. 요 도움을 받고, 두 번째는 뭐든지 해달라면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주 반갑게 할 수 있는 것에 고마워하면 언제나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잊지 말고, 아무리 직원이 됐든 우리 거래처가 됐든 누구하고 상관없이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해줘서 고맙습니다고 꼭 인사를 하세요.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놔요. 그러면 회사는 변화를 주더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몇 가지도 안 되죠. 세 가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연 소중히 하시고, 나가 무슨 일이든지 부탁했을 때 기꺼이 반갑게 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하고, 또 내가 부탁해서 해준 것이 있다면 비록 돈을 주었다 할지라도, 월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해줘서 고맙습니다고 항상 마음을 내는 것. 요 세 가지 할 때 회사가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그 회사는 도움을 더 많이 받아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명확히 아시고 앞으로 한 발 더 자신 있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훨씬 더 성장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회사 됐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음속에 화가 많고 여유가 없어 짜증이 많고 특히 큰애에게 혼을 많이 내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이라도 같이 안 해도 신기하게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나? 맞지. 아프지만 조금 덜 아픈 손가락도 있다는 거. 손가락 길이가 또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듯이 자식이라도 상당히 여기 애착이 많이 가는 자식이 있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내비두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내비두는데 훨씬 잘 산다는 거. 여기 또 공통점이고요. 그 신경을 자꾸 쓰면서 그놈한테 뭘 쪼개 챙겨주고 신경 쓴 자식일수록 신기하게도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모든 부모들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고친다는 게 또 비밀이에요. 그 왜 못 고칠까? 요거 알아두세요. 요게 인연고리가 걸려있다. 인연고리. 인연고리 푸는 기도를 그래서 덕분서굴은 심지어 될 때까지 하라 그럽니다. 인연고리는 특별히 제가 7회 나눠서 계속 49일 동안 기도해 드리지만 그래도 안 되면 계속 더 해라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인연고리 푸는 기도. 인연고리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연고리에 7단계 마음 쓰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덕분서글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 내가 잘 살아주는 것도 가장 큰 효도이지만 세세생생 부모님께 인연고리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깊은 효도이다. 인연고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물론 도력이 높은 분 만나서 기도로 풀 수도 있지만 스스로 마음 공부해서 마음 수행을 통해서 기꺼이 풀 줄 알아야 한다.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왜? 스스로 밥을 해먹을 줄 알아야 배고플 때마다 밥을 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나? 마음 7단계 중 4단계까지 가야 인연고리가 풀리게 된다. 이런 거 공부 여러분 꼭 하세요. 덕분서굴은 주말마다 수료를 통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낱낱이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화가 많고 여유가 없어 짜증이 많고 특히 큰애에게 혼을 많이 내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빠나 엄마가 큰 애에게 더 잘 되도록 바라는 마음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동생들을 잘 거느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하지 마라 소리를 많이 해요. 자꾸 다듬으려고. 큰애는 대부분 하지 마라로 해가지고 사실 관계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둘째는 그냥 내비두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애가 항상 부모한테 불만이 많아요. 왜? 자기는 뭐 하려면 하지 마라 그러고 네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죠. 계속 자기한테 공정한 게임을 안 하는 것을 늘 큰애가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큰애 키워보다 보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둘째를 좀 더 내려놓고 하게 되니까 대부분 둘째가 성격이 자유롭습니다. 활발하고요. 근데 큰애는 대부분 조심스러워요. 왜? 하도 규격에 맞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뭐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자라서 조금 더 소심하거나 자꾸 마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축 시원하게 잘 열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미안한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알아놨어요. 이럴 때 엄마가 내가 큰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준 큰애에게 고마워 하시면서 이제는 미안한 기운은 마이너스. 그래서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기운이 전달되므로 더 좋은 사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초보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처음 낳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좀 그래서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받아줘서 잘 자라준 게 너무 고맙다고 늘 너무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엄마가 자기가 힘들 때도 묵묵히 해준 것을 알아준다는 마음에서 엄마의 마음을 자기가 더 이해하고, 엄마 괜찮아, 내가 씩씩하게 잘 살았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엄마를 위로할 때 보면 참 대견하다, 내 자식인데 이런 자식이 어떻게 나왔나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를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미안한 마음이라 고마운 표현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고 인연고리 푸는 열쇠이다. 인연고리는 어떻게 해서 풀린다고? 고마움으로 풀어진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유, 우리 최고님이 오늘 오셨어요. 소리는 어떻게 나고 어떻게 들리나요? 야,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소리는 어떻게 나요?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보통 소리하면 귀를 생각하게 되죠. 왜?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귀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귀가 없어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귀가 없는데 들을 줄 알아요. 이분도 귀가 없어도 들을 줄 알아요. 이럴 때 무슨 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천이통이라 해서 여기 귀 이자입니다. 이 귀 이자. 그래서 마음의 귀로 소리가 나고 듣는다. 그래서 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마음이 듣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듣는다. 자, 요 정글을 여러분 대드릴게요. 내가 친구들이 쭉 모였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를 막 했는데 만약에 귀로 들었으면 똑같이 들릴 건데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귀로 들리면 똑같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했지만 다르게 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자식을 앉혀놔놓고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자식은 오늘따라 엄마가 왜 기분이 나쁘나,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아, 엄마 마음이 오늘 힘든다는 표현했구나, 이렇게 엄마 마음과 공감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이게 마음에서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무심해서 여러분이 들어줘야지 그 뜻이 고스란히 다가와서 전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내 생각이 끼어들어서 듣게 된다. 우리 담마학자님이 추석에 미리 벌초하러 간다고 다 앉아있는데 벌초 이야기를 막 했는데, 어떤 분은 아니 왜 골프 치러 간다 하지? 계속 골프 치러 간다고 듣고 왜 골프 치러 갈까?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초하러 간다고 다 들은데 자기 혼자만 골프 치러 간다고 들렸다는 거예요. 뭘로서 증명을 할까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소리가 나요? 마음에서 소리가 나고, 마음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세계적인 인물 자녀들에게 덕분 스쿨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여쭤봅니다. 자,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치세요. 세계적인 인물, 즉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덕분 스쿨을 안내하는 방법은 신통, 방통, 묘통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지켜서야 반드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할 때는 이 세계적인 인물이 변화의 바람을 못 느낍니다. 아니면 덕분 스쿨 다녀도 아빠는 맨날 똑같네. 왜? 레파토리가 똑같잖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평소대로 하지, 또 있던 대로 하지. 그대로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자녀들이 못 느끼니까 덕분 스쿨 다니니 나 안 다니나 똑같다고 그걸 인정하게 된다고. 아, 아무리 강변해도 아빠가 그전보다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어? 좀 더 잘생기지 않았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어?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자식은 그렇게 못 느낀다. 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말투, 표정, 이런 것이 아직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보통 존댓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빨리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부터 도전하세요. 자녀에게 존댓말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평소에 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달리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가 인생을 많이 살았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대부분 이렇게 지시하는데 지시를 안 하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질문을. 자, 그 다음에 평소에 하지 않은 단어를 계속 써야 됩니다. 저희를 혹은 우리를, 저희를 혹은 우리를 부모로 선택해 주소. 부모로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말이고 표정이라서 자녀가 빨리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덕분 스쿨 공부를 하게 하고 싶다면 평소대로 하던 대로 있던 대로 그대로 해서는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세 가지 존댓말을 꼬박꼬박 세계적인 인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잘 지냈습니까? 하고 평소에 다르지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시고 언제나 존중해서 질문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함께 해주실까요? 함께 하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부모로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빠가 덕분석을 만나도 확실히 달라졌네. 왜? 첫째, 나를 존댓말과 존중을 통해서 자식으로서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내 자리를 딱 찾게 해주네. 나도 덕분석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아빠 변하는 거 보면 대단한 학교 모양이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부터 먼저 해내야지 그 다음 동작은 쉽습니다. 다음 동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 볼 때마다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볼 때마다 왜? 깜짝 놀랐다고. 덕분석을 갔더만은 스승님께서 당신 집에 세계를 빛낼 인물이 왔는데 당신이 알고 있느냐? 그냥 자식으로 보고 그냥 지내지요? 네, 이분은 지구를 빛내고 우주를 빛낼 인물이 당신 집에 오셨다는 거 아시고 지금부터 세계적인 인물인 줄 알고 아주 잘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승님께서는 시력이 4.0이시라 흔히 보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집에 왔다고 그렇게 극진히 잘 모시라고 했다고, 이 말을 간간히 볼 때마다 세계적인 인물인 줄 제가 몰라 뵀습니다. 스승님은 늘 대단한 인물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셨으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전혀 듣지 않는 말을 꼬박꼬박 잊어버릴만 하면 들려주면, 그리고 제 말이 만약에 실감이 안 나고 혹은 거짓인지 덕분석을 유튜브에 통해서 그 스승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들어가서 검색해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덕분석을 자연히 보게끔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들 여러분 집에 왔다는 걸 가장 자랑스럽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분에게 세계적인 인물이 덕분석 글리퍼에서 공부해서 진짜 세계적인 인물임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었다고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위대한 인물께서는 축구는 왜 이름이 축구인가요? 축구를 안 하고 바보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축구를. 자, 여러분들이 요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분은 축구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보통 풋볼이라고 배우는데 사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수준이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써도 소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을 찬다는 뜻이에요. 축구는 한자로도 공을 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름을 짓는 분이 처음에는 이름을 지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그 이름인 줄 아는 거 섞게 돼요. 축구를 안 하고 여러분이 풋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있는 사커라고 이름을 부르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지어서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서 소통하면 다른 동네도 사람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다른 데에 가면 맨 이라도 뭐 이런 소리 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저 나라 사람끼리는 소통을 한다. 그래서 이름은 자기 사람들 무리들이 소통하게 해서 지어서 부른다. 그래서 이 공부를 불교에 보면 금강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금강경이라는 경에는 이런 질문을 21번이나 합니다. 세계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불리는 이름이 세계다.
먼지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지어내서 부르는 이름이 먼지다. 중생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지어내서 부르는 이름이 중생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바르게 알으라고 소통해서 부르는 뿐이지, 그 모두가 생명체이고 빛이라는 거고 나와 다르지 않는 한 몸이라는 걸 알으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축구는 왜 축구라고요?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부른 이름이 축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나머지 책상은 왜 책상일까요?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책상이다. 이렇게 책상을 데스크, 테이블 막 이런 거 한다고요. 저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인연고리 푸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뭐부터 해요? 네, 인연고리 푸는 기도는 지금 당장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출발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고마워할 때는 한번 보세요. 내가 저분을 고마워하면 그분 길에서 만나도 괜찮아요. 안 만나도 괜찮아요. 꿈에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봐도 괜찮고 안 봐도 괜찮으면 인연고리가 풀어진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밉다, 그러면 고리가 딱 걸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풀어야 된다. 고마운 분들은 고리가 풀어져 있어요. 그냥 보면 그냥 계속 좋아요. 불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은 인연고리를 푸는 열쇠다. 고마운 마음으로 풀어보세요. 잘 풀립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풀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풀어져 있어서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 한 발을 성큼 내디딜 줄 알아야 된다. 자, 어떤 도인이 기독교 불교 차이가 안팎의 차이 납니다. 밖에 하나님이 계시니다. 하다가 깨치면 안팎에 하나요. 안에 참나가 있다 하다가 깨치면 안팎에 하나이니 안팎에 모두 없어져서 하나됨이며 같다고 합니다. 깨치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표현법을 알려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깨치면 이런데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깨달음을 얻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부를 해 두셔야지 그냥 말하면 행동하면 맞고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시비가 붙지 않아요. 자, 먼저 깨달음을 얻은 자는 어떤 분이냐면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모든 생명체를 어떻게 본다고?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봐야 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뭘 해야 된다고? 네, 요거 하면 됩니다. 존중할 때 이분은 깨친 분이요, 깨달음을 얻은 자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늘 즐거운 마음, 네, 고마운 마음으로. 자, 요게 관점 이동이 되어야 된다. 관점 이동이 되어. 자, 관점 이동이 되어야 된다. 요거. 어떻게 관점이 되냐면 덕분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감격해서 보답하려는 행하는 거, 보답하려는 행을 할 때, 이때가 어떨 때는 한 발 더 간 분이에요. 깨어있는 분이에요. 깨어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덕분석골 학생이니까 어려운 말 하지 마시라고. 괜히 동네 사람들 잘 모르게 막 이상야릇하게 어렵게 표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의식, 무의식, 빛, 불성 막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막 또 말도 아주 멋지게 막 유창하게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분 보면 늘 즐거운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인연들을 소중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는 입으로 뭐 깨달았다 그러고 뭐 깨친 자다 그러고 뭐 깨어있다 하는데 그분은 깨달은 자도 아니고 깨어있는 분도 아니에요. 정확히 아시라고. 지금 여기 함께 있는 분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쁜 말로 개찌뿔도 아닌 거예요. 말만 더럽게 뭐 번지르 하는 분이라는 거 빨리 알아차리세요. 자기 옆에 있는 이런 인연들을 소중히 해서 존중하고 뭐 사람과 같이 그러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뭐라도 보답하려고 왜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서 뭐라도 보답하려고 뭘 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런 분이 깨어있는 분이지 뭘 내한테 잘 안 하나 대접 안 하나 뭐 안 가져가나 뭐 이런 공부 좀 했다고 막 돈 내놔야 가르쳐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돈을 가져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서 주면 고맙다고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조금만 살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너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 할 때 그런 데 쓸 에너지가 있으면 내가 무심해서 살아주라고. 그러면 가장 좋은 연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무심해서 또 한 생각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전체를 이롭게 하는 삶으로 함께 잘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축은 딱 때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정치하는 분일지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낸 것. 괜히 그러다가 이렇쿵저렇쿵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시간을 빛나게 쓰지 못한 거다. 이걸 꼭 아셔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가장 좋은 연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무심해서 살아줬어. 그리고 한 발 더 가장 좋은 연을 만들고 싶다면 무심해서 이렇게 진한 생각을 내어주세요. 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 한 생각은 더욱더 중요하다. 한 생각을 일으켜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심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야 제대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심도에 나오는 것을 공부를 확실히 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표현할 수 있어야 덕분 석굴 학생답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해 주신데 어이구 여기 질문이 또 있구나.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이구 금방 제가 깨어있는 자와 깨달음 얻은 자에 대해 다시 한번 깨우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심전심으로 알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우리 사이가 보통 이런 사이예요. 이미 답변을 했네요. 네. 자, 아이들 되고 싶은데 될 수 있는지. 아이돌이라고. 네, 요즘 사용하는 언어예요.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될 수 있는지 꼭 질문을 부탁드린다. 요거는 꼭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돌 이게 뭔 뜻인가 아세요? 뭔 뜻이에요? 우상. 우상. 우상 무슨 뜻이에요? 네? 네? 우러러 본다. 숭배 이런 뜻도 우러러 본다. 아이돌. 그래서 나의 우상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아이돌이 될 수 있으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나 아이돌이 될 수 있으나 아무나 아이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작. 누구나 아이돌이 될 수 있으나 아무나 아이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돌을 이렇게 다른 말로 제가 바꿔 드릴게요. 아이 하다가 돌에 넘어지는 애가 아니에요. 요거는 요즘 말하면 서타 이런 말로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은 스타의 시대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된다. 지금은 스타의 시대라서 세상 사람들이 스타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해서라도 스카웃 회원도 왜? 그걸 통해서 광고해서 얼마든지 그보다 많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스타의 시대라 스타를 활용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스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스타가 될 수 있는 근거 1번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자신이 누구인지 요거를 꼭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요거는 기본으로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순간 스타가 된 스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스타가 됐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흔들려서 예를 들면 댓글 하나 이런 데서 자신을 가늠하지, 즉 마음의 움직임을 컨트롤하지 통제하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숨기도 하고. 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냐면 비교해서 내가 잘난 줄 착각하고, 이때 나오는 위험한 게 내가가 앞에 나옵니다. 이게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이런 위험한 일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내가 했다 하고 막 좋아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 따르는데 이게 스트레스로 어마어마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분들은 아무리 스타라고 받들고 하더라도 항상 여기에는 덕분에 했습니다가 있습니다.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합니다.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도 겸손해요. 아유, 덕분에 했습니다. 다 도와줘서 했습니다 하고 끝없이 자신이 낮춰서 더 노력하는 행동을 하지, 목에 힘을 주고 건방지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롱런한다. 이게 전 세계 대표적인 스타의 아이콘, 스타 중의 스타가 누군지 아세요? 요게 덕분이라고 여기 딱 갖춰져서 스타가 된 분, 흥민손이라고, 손흥민, 토트넘 축구 선수.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인데 그분이 덕분에 했습니다를 늘 간직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축구의 스타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메시나 호날두 뭐 이런 사람들이 한창 날리다가 다 한물 가니까 이 우상 받들어야 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손흥민이 공을 잘 차는 기술뿐 아니라 이 인성이 모든 사람을 본받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손흥민을 인해서 그나마 축구가 영업이 된다는 거예요. 축구가. 왜냐하면 손흥민이 만약에 태국에 게임을 한번 간다면 태국 우리나라가 좀 체육회장 이런 사람 난리가 나요. 그리고 보면 스타 보려고 공항에 줄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마케팅에 통한다. 왜? 반짝 스타의 차이가 있다. 그 호날두가 공을 잘 차기는 한데 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골이 넣는 그만 좋아하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지. 그래서 지금 스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이 공부를 꼭 하셔서 내가 공을 찰 수 있는 것도 공 덕분이고 발 덕분이고 동료가 밀어준 덕분. 그래서 골이 열 때마다 손흥민 그러잖아요. 아이고 동료가 다 밀어준 건 내가 발만 댔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잘 찼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다. 딱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스타가 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공부는 여기서부터 언제나 출발해야 된다. 여기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되면 그 다음에 진짜 별을 하나 그리세요.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므로 별을 하나 그려놓고 진짜 스타가 되려면 첫 번째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표.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 종착역, 자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 목적이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즉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서 공을 차더라도 차고 식당을 하더라도 한다 해야지 스타가 될 수도. 왜? 전체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두 번째, 이 분명한 목표에 걸맞게 두 번째,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확실한 실력.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오늘날 손흥민은 아버지가 이 확실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도록 훈련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 거예요. 공을 차는 것도 똑같은 장소에서 뭐 1000번씩 차게 하고 어마어마한 노력. 이게 뭐야? 확실한 실력을 갖추게 한다. 확실한 실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요가 하면서부터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왼발을 먼저 이렇게 놓는다든지, 양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는다든지, 손흥민도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뭘 하더라도 왜 왼쪽이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걸 먼저 배려해서 항상 왼쪽 먼저 이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저는 요가 하면서 요가는 균형이다. 근데 오른쪽보다 왼쪽이 덜 발달돼서 왼쪽을 살펴서, 그래서 제가 목닥을 왼손으로 치고 마이크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확실한 실력을 갖출 때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이건 자기 관리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 이게 습관 통제예요. 습관 통제. 오늘은 제가 스타 중에 스타 손흥민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대한 인물께서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좀 해드린대요. 왜냐하면 손흥민 보러 토트넘 경기장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습관 통제 보시면 여기에 습관 통제가 손흥민은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축구 선수들이 꼭 시합하고 나면 이기거나 하면 기분 좋아서 야식으로 이렇게 한잔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때,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와, 손 어디 갔어? 손 어디 갔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야, 벌써 자러 갔어. 잘 시간이야. 일찍 자는 거를 아무리 파티 뭐 한다 해도 딱 시간 되면 그 자기는 참석 안 하고 가서 자버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 이건 한결같이. 그러니까 아예 동료들도 자러 갔어 하고 인정해. 왜? 절대인데 어울리면서 늦게 자가지고 그 다음날 컨디션 지장 주는 일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한결같이 지키는 걸 뭐냐면 자기 관리 습관 통제라고.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뭐냐면 이거는 외부하고 관계입니다. 외부 관계. 외부 관계가 늘 열린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에 한창 지금 잘하는 새내기들이 토트넘을 선택하는 것은 손흥민에게 배우고 싶었어. 손흥민을. 그 손흥민이 있어서 가는. 토트넘 실제로 말하면 클럽은 가고 싶은 클럽은 아니에요. 중간 그룹 정도인데, 근데 워낙 세계 최고의 모델 손흥민을 본받고 싶어서 손흥민 때문에 그 선택을 한다고 다들 말해요. 그럼 신입생이 오면 따뜻하게 해주고, 공 하나 차는 것도 그냥 요렇게 찰 때 요렇게 차기는 그렇게 잘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가보면 주장이 있네. 주장. 우리가 잘 모르면 주장 완장 차서 뭐 그냥 조금 주장하는구나 이런 정도지, 그 프로 세계에서는 주장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감독 대행이라, 경기장 내에서 감독은 앉아있기 때문에 감독 대행으로 자기가 선수를 배치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에 공 잘 차던 페더러스치라는 사람 선수가, 손흥민이 그는 꼬랭 넣는 공격만 하고 싶어가 자꾸 빌드업 할 때 후반에 수비하러 안 내려오니까 그때마다 손흥민이 왜 너는 수비하러 안 내려오냐고 이렇게 몇 번 해도 나는 못 하겠다고. 네가 주장이면 주장이지. 나는 내가 공격이 내가 잘하는데 왜 수비하라 하느냐. 이래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이 너는 다른 데 가서 공 차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메디슨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꼬랭 넣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수비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메디슨이 야, 수비도 해야지 꼬랭이 넣을 거 아니냐. 왜 내가 수비하냐. 나는 공격인데. 이러니까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 특히 메디슨이 그 탐욕이 강한 친구인데 왜냐하면 꼬링을 넣어야 스타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꼬링에서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꼬링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 스타가 되는데 꼬링을 넣었다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이 외부 관계 열림마.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볼까요? 상대를 빛나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스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꼬링 잘 열 수 있게 주는 거 이게 사람이면 쉽지 않아요. 내가 꼬링 넣고 싶지. 그죠? 이런 걸 해낼 줄 알아요. 이게 외부 관계 열림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해내는 힘이에요. 해내는 힘. 이 해내는 힘을 기르려면 적시하고 반드시하고 될 때까지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고 기아를 일단 넣어서 뭐 출발을 가볍게 하고 또 2단 기아를 넣어요. 진행을 세심하게 하면서 3단 기아를 넣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이런 습관, 이게 해내는 습관. 이 5가지를 갖춰야지 스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영이므로 누구나 스타가 될 수가 있지만 아무나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서 하늘 땅 모든 연인이 도와준 덕분에 숨쉬고 먹고 살아가니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출발하는 것이부터 되어야 스타 갈 기본이 된 사람이고 오랫동안 스타로서 그것도 살아있는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을 알고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 아들은 스타가 아니라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되었다고 축하 박수를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생일은 윤 7월 생이라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한 말에 먼저 일생에 2-3번 정도 생일밥을 챙겨 먹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태어난 양력으로 내피님과 아이들이 생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생일 날짜를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생일은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시는 분? 생일 몇 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구나. 생일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생일을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생일이 있을까요? 양력. 몸으로 나를 낳아줄 때 이걸 생일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나를 낳아줄 때. 근데 이때 옛날에는 음력 사용했는데 음력 사용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분 같이 윤치를 하면 정말 생일하기 힘들죠. 왜 음력 안 하고 양력으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양력으로. 이렇게 몸으로 나를 낳아준 생일이 있어요. 오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부모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생일 잔치하는 거 되게 웃기는 일이죠. 두 번째, 여러분 법으로 나를 낳아줄 때, 법으로 나를 낳아준단 말이에요. 나를 낳아줄 때, 낳아줄 때. 법으로 나를 낳아줄 때는 이게 눈 밝은 선지식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분 만난 날짜에다가 내가 그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자기는 그 귀한 인연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스승님께 고마운 표현을 한결같이 하면서 잊지 않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이런 생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생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존재가 나를 낳아준대요. 존재로 나를 낳아줍니다. 나를 낳아줄 때 이때는 지금 여기 함께하는 인연들 이분들이 지금 여기 내가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때 뭐야? 매일이 생일이다. 이때 나날이 생일이다. 나날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그때는 매일 내 생일인 줄 알고 그래서 새날 새몸 새 인연이다 해서 이때는 매일 생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생일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일을 꼭 한 가지 부모가 나를 낳아준 몸 생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 생일보다 더 소중한 게 법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몸 생일은 단지 몸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만 법 생일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성장 발전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것. 이거는 지구에서 몸 받아서 가장 귀한 생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더라도 지금 내가 잊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으므로 지금 나를 잊게 하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늘 나를 잊게 해줬다고 생일 잔치를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이 생일 잔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마워할 때 생일 잔치요. 해준 것을 고마워할 때 생일 파티를 열고 있는 것이다. 요거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일 날짜 옮겨도 될까요? 여기 자, 요거는 좀, 자, 생일 날짜 옮겨도 될까요? 생일 날짜 옮겨도 될까요? 여러분 집 이사 갑니까? 안 갑니까? 집 이사 가도 될까요? 네. 나무 여기 더 자라던 나무 다른 데 옮겨도 될까요? 네. 이 질문과 같습니다. 옮겨도 됩니다. 옮겨도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러분 집을 이사 갈 때도 주의사항이 있죠. 지금 살던 집보다 더 밝은 곳,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 하셔야 가서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지금 있는 장소보다 더 좋은 데 옮겨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일을 옮길 때도 여러분 사주가 더 좋은 쪽으로 생일 날짜를 만들어서 꼭 옮겨주세요. 요걸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저 생일 이런 날짜를 가지고 이걸 연월로 일시라고 그러죠. 사주, 연, 월, 일, 시. 요 네 가지 사주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딸이 이분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할 때 이걸 들고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이걸. 그래서 이걸 아주 좋은 쪽으로 바꿔놔라고요. 이걸 옮겨도 된다 했잖아요. 좋은 쪽으로 바꿔놔서 딱. 예, 좋은 쪽으로 바꾸는 이거 공부하러 한번 오시면 가르쳐 드리는 게 뭐 부기가 들게 해라면 돼요. 부기. 이게 부자가 되고 어디든지 가면 존경받고 하는 부기 사주로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 딸 사주가 좋아서 이 딸하고 사는 신랑은 대박 터진다고 항상 사주 좋아서 대박 터진다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거짓말 아닌가요? 거짓말 아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집 이사 가는 게 거짓말입니까? 나무 옮기 짓는 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다. 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의 대가의 결과물이다. 이런 노력을 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게 그렇게 성스럽고 귀한 걸 가지고 자기들이 사주가 좋은데 안 좋은데 내한테 쓸데없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보내도록 나는 안 하겠다 이거야. 그 말이에요. 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 마음대로 생년을 가지고 내려면 들었다 놨다 하냐. 그런 건 난 용납 못해.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거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면 주겠다. 이렇게 얼마나 주도적인 삶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의 힘이라는 거야. 덕분스쿨 다니면 이렇게 힘차게 자신을 당당하게 내비추면서 많은 분들 도움을 주면서 살 수가 있다. 이게 공부의 힘. 함께 공부하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년을 옮기도 된다 하는 거 알겠죠? 네. 아무 걱정 마시고 옮기세요. 요즘은 이름조차도 바꿔주는 법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좋도록 하세요. 왜? 그로 인해서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상대방이 더더욱 나한테 안 좋은 사주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내 몫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